노년기에 자녀에게 원망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4가지 사항은 노년학자와 가족역학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으며, 이는 나중에 관계의 질과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번.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재정적 안정은 위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육성합니다. 은퇴계획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자립하는 것이 가족 역학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랑과 자녀를 부양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많은 노인들은 종종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져 관계의 원망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자녀의 교육, 결혼, 첫 주택을 위해 평생을 저축하는 부모입니다. 이는 종종 최선의 의도로 이루어지지만 부모가 저축을 고갈시켜 은퇴를 위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에 평생 저축을 쏟을 수 있으며, 이 투자가 자녀의 성공과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기본적인 생활비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지는 평생 쉴 새 없이 일하며 세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축하고 첫 집을 사는 것을 도왔다. 그의 자녀들은 고마워하며 그가 노년에 돌보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지는 만성질환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자 저축이 없어졌고 자녀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이 상황은 그의 관계에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의존심을 느끼게 했고 양쪽 모두에 원망을 품게 했다. 조지는 부담이 되는 대신 자녀를 부양하는 동시에 재정적 독립을 우선시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은퇴 저축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고수함으로써 그는 자녀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지 않고도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절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존엄성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재정 고문은 부모와 자녀 간의 돈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를 옹호합니다. 재정 계획, 기대, 경계에 대해 논의하면 의존성을 넘지 않고 서로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돕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약간의 저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지와 같은 부모는 재정적 경계가 모호할 때 종종 발생하는 죄책감과 원망의 감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지원 시스템을 모색하면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보충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활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여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이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재정적 책임을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자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요약하자면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노령 부모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재정적 안녕을 우선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존과 자녀의 잠재적 원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관행을 실행하고 열린 대화에 참여하고 보충적 기회를 찾는 것은 가족 내에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역동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번, 안정적인 거주지 유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은 정서적 안정과 보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안정적인 거주지는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 환경을 갖추면 가족 갈등 가능성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웰빙이 향상됩니다. 많은 노부모는 자녀를 재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규모를 줄여 성인 자녀와 함께 이사하면 나중에 보살핌과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가족 역학이 바뀌면 예상치 못한 합병증과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팔았던 노부인 린다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린다는 이렇게 하면 딸의 가족으로 환영받고 나이가 들면서 돌보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족의 역학관계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린다는 딸이 더 이상 그녀를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기는 대신 그녀는 짐처럼 집이 없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서적 피해는 과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집은 살 수 있는 물리적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노인 케어에 대한 연구는 독립적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에 심리적 이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노화와 관련된 외로움과 절망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집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취미에 참여하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의존의 함정을 피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노인 생활 커뮤니티로 이사하는 것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종 사회활동과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노인이 가족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율성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생활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배치가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집이 관리하기 너무 어려워지면 독립을 허용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 생활 옵션이나 연령 친화적 주택을 탐색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 외에도 가족 구성원과 생활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가족 구성원의 관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가족은 노화와 생활 방식의 복잡성을 더 잘 헤쳐나가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시에 가족 역학의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 환경을 우선시함으로써 노년기에 안정감과 기쁨을 확보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어디에 살든 집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3번,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하세요. 개인이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노인과 전문의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단, 활동적인 생활을 포함한 노년의 자기관리가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노부모가 건강을 우선시할 때 자신의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책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압박감을 완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화에 대한 생각은 신체적 쇠퇴와 가족에 대한 의존도 증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면 더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행복 수준이 더 높고 우울증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이는 특히 부모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정서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82세의 여성인 마가렛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지역 피트니스 그룹에 가입하여 건강을 우선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마가렛은 신체적 힘과 유연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친구 커뮤니티도 형성했습니다. 이 새롭게 찾은 사회적 관계는 그녀에게 정서적 지원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여 노화에 수반되는 고립감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마가렛은 자신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함으로써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을 크게 줄여 자녀들이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단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적절한 영양분이 부족한 패스트푸드나 만들기 쉬운 식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장기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과일, 채소, 통곡물, 살코기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부부인 존과 린다는 건강한 재료에 초점을 맞춰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건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재미있고 공유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일찍 발견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노인인 헨리는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한 후 직접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료 지원을 받을 때까지 그는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개인인 사라는 부지런히 진료에 참석하여 의료팀이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녀의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신체 건강 외에도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취미에 참여하고 사교 활동을 하고 관심사를 추구하면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목적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림 그리기, 원예 활동 또는 지역 사회 행사, 참여와 같은 활동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합니다. 부모가 건강을 책임질 때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담을 줄여서 자녀가 돌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함으로써 노인들은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파장 효과는 개인적 만족을 넘어 더 강한 가족 관계를 육성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4번,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 개인이 나이를 먹으면서 독립심을 기르고 성인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동반자와 지원을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좌절, 원망, 긴장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들은 성인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키우는 것이 가족의 화합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자녀를 수년간 키운 노부모가 외로움을 느끼고 성인 자녀와 어떻게 어울릴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종종 권리의식으로 이어져 부모가 자녀가 모든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이라는 노부모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딸 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빌은 사회적 기회나 취미를 찾는 대신 자주 살에게 전화하여 생각, 우려사항, 일상 활동을 공유했고 이는 곧 살에게 압도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둔 바쁜 직장인인 사라가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고 상황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블린이라는 노인 여성은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원예 클럽에 가입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은 자신의 관심사를 키우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들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는 압박감 없이 자신의 책임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녀들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그녀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 그녀와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일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주저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재정관리, 가정관리 또는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로 결심한 80세의 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의 겁을 먹은 톰은 수업에 참석하고 손주들과 연습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능숙해지면서 새로운 성취감과 독립심을 느꼈고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노령 부모는 자녀의 관점에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대, 우려, 경계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오해를 피하고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회의 중 하나에서 패트리샤라는 노모는 가족 저녁 식사를 주최하고 싶다는 바람을 공유했지만 자녀의 바쁜 일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패트리샤와 그녀의 자녀는 자신의 필요를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정기적이지만 압도적이지 않은 가족 모임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선택에 대한 과도한 조언이나 비판을 삼가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는 지원 역할을 채택하여 적절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가족 역학 내에서 존중과 신뢰를 촉진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계를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노령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령자는 자율성을 수용함으로써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부담감과 좌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적인 관심사로 가득 찬 삶을 만드는 것은 상호 존중과 사랑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와 같은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